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이 아니신 분들도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 네, 관세평가 시간이고요. 저는 이제 관세평가 강의를 맡고 있는 허준 관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관세평가라는 과목이 좀 특수성이 있어요. 혹시 그 관세평가를 조금이라도 접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아예 다 처음이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예 처음이다. 관세평가. 진짜 완전 처음이다. 그러면은 접해보긴 접해봤는데 2차 시험 볼 때요? 2차 시험 보셨구나.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흐름이나 이런 건 알고 계시는데 어디 가서 배웠다라고 하기 좀 애매하다. 그런 정도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관세평가는 이제 법조문으로 따지면은 이제 6개의 조문밖에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이 얼핏 봐서는 굉장히 적다라고 느끼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이제 타고 들어가다 보면은 법, 령, 규칙, 고시, 그다음에 WTO 협정, 그다음에 사례 막 이렇게 공부할 게 그래도 양이 꽤 상당히 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우리 과목은 그좀 우리 과목의 정반대라고 할 수 있는 과목이 저는 HS 코드라고 생각해요. HS 개강했죠. 관세율표. 이규영 관세사님 개강하셨죠. 그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지는 제가 못 들었지만 HS는 암기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네. 그에 반해서 관세평가는 암기도 해야 되지만 반드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암기를 해야지 결과적으로 이제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강의 계획서 간단하게 보면서 한번 뭐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강의 일정은 우리 오늘부터 총 16회 진행할 거고요. 강의 시간은 수요일과 일요일입니다. 그 교재는 우리 그 관세평가 기본서, 그 다음에 법령집도 나눠 드릴 거예요. 네, 근데 법령집을 제가 한번 간단하게 가져와 봤는데. 법령집이 이제 기본서랑 아마 별도로 아마 제공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왜냐면 법령집 지금 색깔 보이시나요? 네, 보이네요. 법령집 보시면은 가산 요소 이제 첫 번째 가산 요소 부분인데 제가 다 이제 색깔로 표시를 해놨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법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정의를 우리 고시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걸 색깔을 따라서 가면은 자연스럽게 수수료와 중개료란 이런 정의 규정을 눈으로 색깔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도록 법령집을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이라고 시행령에서 규정되고 있으면은 요거를 설명하는 시행 규칙의 내용을 색깔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따라가서 공부를 하고 좀 눈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법령집을 좀 구성을 해놔서 요 법령집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법령 암기를 진행하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강의 교재는 뭐 기본서와 법령집 혹은 제가 필요할 때 프린트물로 해서 이제 추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강의 목적, 뭐 거창하게 강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까 저는 사실 제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을 최대한 쉽게 이해시키는 게 제 가장 큰 목적이고요. 이 강의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별도로 이제 암기를 하지 않아도 이제 개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머릿속에 구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뭐 수험생들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오늘이 이제 첫 수업이잖아요. 네, 첫 수업이어서 뭐 진도를 뭐 많이 뺄 생각은 사실 없고요. 뭐 관세 평가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거나 아니면 수험 생활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얘기를 나누거나 그 정도 좀 진행할 생각인데 사실 뭐 제가 뭐 수험 기간을 여러분들보다 좀 더 빨리 겪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2017년도에 합격을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1년 9개월 정도 이제 이 이외로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거의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내년 2차 시험을 목표로 해서 이제 오늘 혹은 이제 이번 주에 새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저는 이제 그 끝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끝이 뭐냐면은 시험 끝났을 때
1년 반이 안 되죠. 한 1년, 한 2개월 정도 뒤죠, 시험이. 여러분들 오늘 시작이지만 딱 시험 끝나고 여러분들이 딱 그 고사장을 나왔을 때 어떤 기분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도 없고 아직 실감조차 나지 않을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공부했을 때 어떤 마인드였냐면은 저는 뭐 공부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앉으세요. 공부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떨어졌으면은 다시 도전을 안 할 생각이었습니다. 2유회 때 붙었는데 만약에 제가 2017년 시험에서 떨어졌으면 저는 3동차 안 할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했다라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할 수는 없다. 더 이상은 나는 못하는 거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되는 거는 이건 나랑 인연이 아닌 거다라고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공부할 때 계속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시험 끝나고 이제 나왔을 때 뭔가 좀 미련이 남거나 아쉬움을 남기면 안 되겠다. 한마디로 후회를 남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공부하면서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번 주의 시작이지만 저는 최종적으로 끝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딱 여러분들이 2차 시험 보고 나왔을 때 내가 그때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할 걸. 이 문제가 좀 애매한데 그때 뭐 어떤 기간에 조금 더 멘탈 잡고 공부했으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안 하도록 오늘부터 이제 시험 날까지 그런 이제 멘탈 관리, 습관, 생활 뭐 패턴 이런 것들을 꾸준히 유지해 나가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닥 좋지 않은 머리에도 이 유예로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공부 방법론인데요. 다음은 자, 1번 안 읽으셔도 돼요. 1번 뭐냐면은 이거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따가도 좀 얘기할 것 같긴 한데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해 나갈 거는 반복이에요. 예. 기본 강의를 우리가 오늘부터 2달 동안 기본 강의를 할 거죠. 여러분들이 1년 뒤에 시험 전날에는 이 2달 동안에 했던 거를 하루 안에 다 끝내게 됩니다. 하루 안에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무수한 반복이 있겠죠.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험 임박했을 때는 하루 이틀 안에 4과목을 다 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익숙해지기 한마디로 반복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관세평가 관점의 논리 가지기는 뭐냐면은 평가는 암기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법령 서술 비중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고차원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러면은 절대 고득점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평가 관점의 논리를 가지라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주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산지원비, 권리사용료, 아까 봤던 수수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 처리를 할 때 그 근거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거창하게 논리, 관점을 가져라라는 얘기보다는 각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두시는 게 결과적으로 좋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3번 학습에 대한 적극성을 가지기입니다. 수험생분들마다 성향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어떤 친구는 정말로 연락도 자주 하고요.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멘탈 힘들 때 요즘 사실 여러분들의 1년 선배죠. 이제 시험이 6월 달에 있잖아요. 그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은 지금 시기가 멘탈적으로 가장 많이 흔들릴 시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연락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시험이 1달 반 정도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강사들을 좀 여러분들도 잘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좀 임하셔가지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되고 평가에 대해 모르는 걸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 수험생활에 대한 걸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관세사 업계 업무 이런 것도 물어보셔도 다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좀 적극성을 갖고 임해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다입니다. 자, 진도표인데요.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16차례 제가 알아서 배분할게요. 네, 여러분들은 시간에 맞춰서 잘 봐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의 계획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혹시 2차 시험도 보셨나요? 응시를 하셨어요? 응시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정복해야 될 관세평가가 뭔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실제 시험 문제예요. 이게 재작년 시험 문제를 가져왔거든요. 다른 과목 문제를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관세평가는 문제 자체도 너무 달라요. 지금 이 페이지 안에 지문조차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보시면은 뭐 가산 요소로서의 운임. 이거는 작년 문제네요. 가산 요소로서의 운임 보험료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해서 거래 내용이 하나 나오고, 한마디로 사례가 나오는 거죠. 두 번째 거래 내용 나오고, 3개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물음이 또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공선 회조료의 관세평가상 평가 처리 방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과세 가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세평가가 과세 가격을 구하는 과목인 거는 아시나요? 네, 우리가 관세액을 산정할 때, 첫 시간이니까 하겠습니다. 과세 가격에다가 관세율을 적용하면은 관세액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 관세율을 정하는 과목은 뭐예요, 우리? HS예요. 왠지 아세요? 설명을 해주시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HS는 우리 코드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코드랑 세율이랑 무슨 상관이냐? 그 코드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세율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율을 정하는 과목이 이 HS인 거고, 그 반면에서 그럼 이 과세 가격이 뭐냐? 과세 가격을 정하는 과목이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랑 같이 하실 관세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와요? 과세 가격을 구하시오라고 나옵니다. 네. 자, 물음 2번도 마찬가지로 무슨 규정들 서술해라. 자, 문제 2도 그러니까 물음 안에 문제 안에 물음들이 2개에서 3개, 많으면 막 4개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 2번도 볼게요. 또 사례가 나오죠. Y 국가, X, R 당사자들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또 Z 이렇게 나오고, 그쵸? 물음 보시면은 WTO 협정, 아까 말씀드린 협정에 대해서도 또 써라, 이렇게 문제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두 번째 보시면은 관세 법령을 근거로 해서 써라. 물음 2번 보시면은 관세 법령상, 이것도 이제 법에 대한 문제네요. 그렇죠? 관세 법령상 수입 물품과 관련하여 권리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거래 조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 자, 문제를 보시면은 요즘 트렌드가 이래요. 어떻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감이 없으실 수 있지만 지금 사례가 주어졌잖아요. 사실 이런 문제는 사례형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단순 법령 서술 문제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관세 법령상 이거를 쓰시오. 법에 있는 내용을 쓰라는 거고, 자, 위 사실관계에서 가산되는지 여부를 쓰시오. 요거는 이제 사례를 분석해라. 이런 문제 유형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써요? 법도 잘 알아야겠고, 그 다음에 사례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도 갖고 있어야겠죠. 네. 자, 요게 이제 작년 문제였고, 재작년 문제도 한번 봐볼게요. 재작년 문제. 그래서 비교적 짧죠? 비교적 짧은데 겉보기에 비슷해 보이죠? 사례 하나 나오고 당사자 여러 개 나오고 돈 나오고, 결과적으로 뭘 산출하라고 할까요? 과세 가격 산출하라고 할까요? 여기서? 가산하여야 될 가격 요소를 구하라.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또 자세히 보니까 물음 1번을 보면은 또 관세법, 령, 규칙을 근거로 기술해라. 이게 뭐예요? 법 쓰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법 써라. 그 다음에 요거는 물음 2번은 하자보증 관련돼서 평가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써라. 이거는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법령에 대한 건 아니고 법, 이론, 마지막은 위 거래 내용에 기초하여. 이거 뭐겠어요? 사례죠. 예. 그러니까 문제가 법, 사례, 그 다음에 중간에 좀
이건 좀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론적인 부분. 이렇게 해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공부 방향성을 이제 설정할 때 반드시 좀 참고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문제 2번도. 뭐,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표 주어지고 돈 주어지고 한마디로 이거 가져가기에 포함시켜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문제들이에요. 다. 포함시켜야 되면 왜 포함시켜야 돼? 아니면 포함시키지 말아야 되면 왜 포함시키지 말아야 돼? 그 근거들을 빠짐없이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 근거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배점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문제도 굉장히 길고 사례형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평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보실 거잖아요. 모의고사 때 시간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다른 과목은 문제가 굉장히 짧고 컴팩트하죠. 특히 HS 같은 경우도 굉장히 컴팩트하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가는 지금 몇 페이지예요? 문제만 5페이지. 지문도 굉장히 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형화 시켜놓지 않고 있으면은 한두 문제 날리는 거는 정말 일도 아닌 과목입니다. 예. 그래서 모의고사 들어갔을 때 초반에 가장 수험생들이 좀 어려움을 느끼는 과목이기도 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시험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앞으로 그럼 어떻게 강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이 무슨 과정이죠? 기본 과정이죠? 우리 커리를 한번 쭉 써볼까요? 기본 과정이 있고 그 다음이 뭐죠?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네, 압축이죠. 그 다음이 기출정리 맞나요? 네. 그 다음이 네. 일단 마지막으로 요게 이제 이번 달부터 6월까지 7에서 8월 까지 되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요 과정을 거쳐서 관세평가를 공부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각 과정마다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 강의 때 우리가 앞으로 2달 동안 해야 될 건 뭘까요? 여러분들의 공부 방향에 대해 설정하고 개념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해가 돼야 될 거고 관세평가에서 어떤 쟁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는 2달 동안 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나하나 쟁점에 대해서 좀 깊게 얘기를 하면서 조금 최대한 이해가 될 수 있는 시간을 2달 동안 갖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 압축 정리는 간단해요. 여러분들 한번 보면 다 머릿속에 남을 정도의 천재는 안 계시죠? 네. 우리 2달 동안 공부했던 거를 또 컴팩트하게 한번 복습을 할 겁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하셔야 될 거는 반복이라고. 자, 그럼 세 번째 기출 정리 때는 뭐 할까요? 기출만 볼까요? 아니에요. 또 반복해요. 핵심 위주로 또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기출도 봅니다. 기출 문제 풀이할 거고 여기서 이제 뭘 할 거냐? 우리 일명 아까 시험 문제에서 봤죠? WTO 평가협정이라고 나왔던 거. WTO 평가협정에 대해서 한번 각을 잡고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본과 압축 정리 때문에 WTO 협정은 공부 안 하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이미 기본 강의에 다 녹아들어져 있거든요. 다 녹아들어져 있는데 그거를 따로 빼서 이제 여러분들이 협정을 위주로 공부를 하실 겁니다. 자, 그럼 문제 풀이 때는
또 해요. 핵심 요약. 핵심 요약하고 문제도 당연히 풀겠죠. 그리고 이때는 뭘 할 거냐?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압축, 기출까지 했으면 어느 정도 이제 관세평가적인 이제 마인드가 생기셨을 거예요. 이때 뭘 할 거냐? 이제 쟁점이 되는 사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네. 사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월부터 6월까지는 계속 복습하고 모의고사 보고 복습하고 모의고사 보고. 자, 근데 이때 딱 모의고사를 보면은 손이 안 나가겠죠. 손이 잘 안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연습을 많이 할 겁니다. 쓰는 연습,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쓰는 연습을 직접 여러분들이 오셔서 써보실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100점짜리 쓰면 너무 이제 힘드실 거잖아요. 그래서 압축 정리 때부터 우리는 제가 20점 배점의 문제를 수업 시작하기 전에 배부를 하면은 그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고 첨삭하고 그 다음에 기출 정리 때는 또 30점 배점의 문제를 제가 준비해 오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써보시고 문제 풀이 때는 몇 점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20점 문제 하나, 30점 문제 하나 해서 50점 문제를 여러분들 또 직접 써보고 그 다음에 이제 100점 만점 100점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게 되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결과적으로 우리 시험이 써야 되는 시험이잖아요. 써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쓰는 연습을 조금 일찍 시작하신다고 하면 돼요. 시작하신다고 보면 되고 당연히 그 채점은 다 제가 직접 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는 연습을 조금 우리는 좀 빨리 시작할 계획이다라는 거를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저는 요 두 단계에서의 채점이 전혀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백지가 많아요. 쓸 수 없는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거의 뭐 백지 주시는 분도 있고 목차만 써서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림 그려서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 쓴다는 걸 인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써서 쓰는 과정을 계속 연습을 해서 모의고사 때 1월 달에 모의고사 시작할 때 조금이라도 좀 서술하는 거에 친숙해져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관세평가 과목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완성할 건지에 대한 커리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혹시 여기 전업수험생이 아니신 분이 계시나요? 수업을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학교 수업 들으면서 계세요? 학교 수업 들으면서 계시고 몇 개 정도 들으세요? 비슷하게 들으시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예생이신 분들, 유예생이시죠? 그렇죠? 또 유예생 계시나요? 다 동차. 그 동차 중에 혹시 3동차는 있을 수가 없죠. 관세평가를 보신 분이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럼 다 이제 생동차를 준비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려야 될지 체크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바로 진도 안 나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이제 관세평가에 대해서 제가 구조를 한번 쭉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아마 세 번째 시간 때 관세평가 총설 정도? 조금 시간이 있으면 환율 정도까지는 할까 하니까 너무 이제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한 10분 정도 휴식하고 2교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